아들이 무시한 경비원 아버지가 전직 국정원장이었다는 믿기 힘든 비밀. 1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오피스텔 현관. 2024년 3월 봄비가 내리는 저녁. 한 노인이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세 박상철 경비원. 낡은 경비복. 피곤한 얼굴. 박경비. 택배 왔어요. 입주민이 소리쳤습니다. 네, 가져다 드릴게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상철 경비원의 아들 박준영. 대기업 부장. 비싼 정장. 거만한 표정. 아, 아빠.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택배 가져왔어. 직접 왜 가져와요? 그냥 경비실에 두면 되지. 아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걱정하는 눈빛. 무거워 보여서. 됐어요. 그냥 놓고 가요. 아들이 택배를 받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준영아, 잠깐만. 뭐요? 저녁은 먹었니?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먹었어요. 바빠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박상철 경비원이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식이 부끄러워하는구나. 1층 로비. 젊은 입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가 박 부장님 아버지래. 진짜? 대기업 부장 아버지가 경비원이야? 불쌍하다. 아들이 용돈도 안 주나 봐. 박상철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정장을 입고 위험 있게 서 있는 사진.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상철 실장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국정원 현직입니다. 코드명 태극이십니다.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장. 무슨 일인가? 박상철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 공작원이 서울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이미 은퇴했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실장님만이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 작전 기억하십니까? 박상철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그때 놓친 공작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불가능해. 그는 죽었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타깃이 누구지? 실장님의 가족입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영이? 네. 박준영 씨가 일하는 회사에 잠입했습니다. 당장 만나자. 30분 후. 한강공원 비밀 접선 장소. 검은 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요원이 내렸습니다. 박상철 전 국정원장님. 요원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이네, 김요원. 아직 절 기억하십니까? 내 밑에서 일한 요원은 다 기억하지. 김요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공작원 정보입니다. 사진을 본 박상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자가 정말 살아있었나? 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박준영 씨 회사 같은 부서에 박상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이제 알려주는 거야? 방금 확인했습니다. 내일이 D-데이입니다. 무슨 계획이지? 회사 기밀을 빼돌려 북한에 넘기고 박준영 씨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3장. 박상철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겠네. 실장님이 직접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은퇴하신 지 10년이. 박상철이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 숨겨진 탄탄한 몸. 흉터들이 보였습니다.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박준영의 회사, 삼성물산 본사, 박상철이 청소부로 위장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청소부입니다. 아, 네. 15층 담당이시네요. 15층. 아들이 일하는 곳. 엘리베이터 안.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각지대를 파악했습니다. 15층 도착. 사무실을 청소하며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 최민수.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자의 걸음. 저자다. 박상철이 다가갔습니다. 화장실 휴지 채워드릴게요. 최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 알아봤나? 긴장된 순간. 감사합니다, 아저씨. 최민수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알았습니다. 저자가 공작원이라는 것을. 점심시간. 박준영이 동료들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우리 팀 신입 괜찮지? 최민수. 일 잘하더라. 오늘 회식 어때? 박상철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들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준영아. 박준영이 돌아봤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해요?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박 부장님 아버지세요? 박준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네. 경비일 하시는데 청소 아르바이트 하시나 봐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박준영이 아버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사장. 준영아, 위험해. 뭐가 위험해요? 내 옆에 최민수. 왜 우리 팀 신입을? 박상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믿어야 해. 그를 조심해. 박준영이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뭘 안다고. 경비나 제대로 하세요. 여기서 망신 그만 주고. 박상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오늘만이라도 회사 나가지 마. 미쳤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때 최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아, 그래. 가자. 박준영이 아버지를 뿌리치고 갔습니다. 박상철이 최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최민수가 씩 웃었습니다. 알고 있구나. 저녁 6시. 회사 회의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기밀입니다. 박준영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최민수가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테러다. 최민수가 박준영을 겨눴습니다. 박준영 부장. 당신 아버지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3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우리 동지들을 죽였어. 박준영이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오장, 총 내려놔. 박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상철, 드디어 만나는군. 전설의 그림자. 최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늙은 경비원일 뿐이잖아. 그래도 너를 막기엔 충분해. 순간 박상철이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총을 든 최민수의 손목을 쳤습니다. 탕!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72세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움직임, 정확한 타격, 빠른 회피. 직원들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저게 우리 경비 아저씨? 무슨 액션 영화야? 박준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가 저렇게 3분간의 격투 끝에 최민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상철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끝났어. 그때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확보했습니다. 김 요원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상철 전 국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국정원장? 우리 경비 아저씨가? 박준영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빠가 국정원장이었어? 박상철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준영아. 숨겨서. 6장. 경찰서 조사실. 박준영이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국가 기밀이었거든. 박상철이 낡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국가정보원 원장 박상철. 15년간 국정원장을 했어. 대통령 3명을 모셨지. 그런데 왜 경비원을?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리고 박상철이 아들을 봤습니다. 내 곁에 있고 싶었어. 멀리서라도 지켜주고 싶었어. 박준영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아빠를 무시하고 부끄러워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누가 믿겠어? 경비원이 전직 국정원장이라니. 김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합니다. 거절해. 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필요 없어. 난 그저 아버지일 뿐이야. 박준영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영웅인 줄도 모르고. 영웅 아니야. 그냥 나라를 지킨 평범한 공무원이었을 뿐이야. 다음 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아들 구하려. 테러범과 격투. 숨겨진 영웅, 경비원으로 살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박 부장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우리가 무시했던 경비 아저씨가 박준영의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박 부장 아버님을 우리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싶네.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7장. 박상철의 경비실. 박준영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고문 제안이 왔어요. 거절했어. 왜요? 좋은 기회인데. 난 여기가 좋아. 박상철이 경비실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내 꿈이었어. 하지만 준영아, 기억해라. 아버지가 아들을 봤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어. 경비원이든 국정원장이든 모두 소중한 일이야. 박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아빠를 알 것 같아요. 늦었지만 자랑스러워요. 일주일 후 정부에서 훈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영웅상. 시상식장.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박상철 전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분합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박상철이 웃었습니다. 경비원으로 계속 일할 겁니다. 네. 그게 제 자리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계속 경비원을 하시나요? 행복하니까요. 아들을 지켜볼 수 있고 주민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박준영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지금도요. 8장. 1년 후 박상철은 여전히 경비원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박 원장님, 안녕하세요. 주민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냥 박경비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매주 일요일 박준영 가족이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준호 왔구나.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킨 영웅이라면서요?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야. 박준영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요. 고맙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경비실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 많은 작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박상철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를 지킨 오늘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 어느 날 젊은 경비원이 새로 왔습니다. 선배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박상철이 웃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그게 전부야. 5년 후 박상철이 은퇴했습니다. 진짜 은퇴. 은퇴식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주민들, 동료 경비원들, 그리고 국정원 후배들. 10년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 대표가 인사했습니다. 경비원으로서도 최고였습니다. 박준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2번 나라를 지켰습니다. 국정원장으로 1번, 경비원으로 1번. 2번 모두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박상철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전 행복했습니다. 화려한 지위보다 소중한 걸 얻었으니까요.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존경을. 10년 후 박상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부터 동네 주민까지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지위가 아닌 행동으로 존경받은 분. 박준영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야 진짜 아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경비원이든 국정원장이든 아빠는 항상 영웅이었어요.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평범함 속의 위대함. 박상철 1952-2034. 대한민국을 지킨 경비원. 매년 현충일. 그의 묘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국정원 요원들과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계급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